저는 그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소싱처를 좀 찾아보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소싱몰을 몇 가지 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실제 우리가 경쟁력을 조금 차별화할 수 있는 거는 그 라쿠텐이라는 곳.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닷컴이라는 사이트인데요. 그래서 스포츠 쪽으로는 그 일본의 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의 다나쌤이 간다에서는 윈들리 대표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아무래도 구매 대행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진짜 나만 매출이 안 나오는 거야? 아니면 쟤는 매출이 나오는데 나만 못 버는 건가? 지금 시작해도 되나? 이런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 구매 대행 프로그램의 1위 업체 윈들리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께서 그 해답을 조금 더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와 봤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분은 바로 윈들리의 대표 김승현 대표님을 찾아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네. 저희 채널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나쌤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윈들리를 운영하고 있는 윈들리 대표 김승현입니다. 근데 윈들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네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썰을 깔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아마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저건 좀 괜찮겠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윈들리는 쉽게 말하면 그 구매 대행이나 국내 위탁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결국 내가 상품을 수집해오고 뭐 편집해서 등록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관리도 하셔야 될 텐데 저희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의 서비스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든 올인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른 서비스들 막 여러 개 사용하실 필요 없이 그냥 윈들리 하나만 로그인하시면 그 안에서 구매 대행이랑 국내 위탁 매출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쉽게 생각했을 때 거의 구매 대행 프로그램이면 반자동이 있고 대량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만 구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걸로 구분을 했을 때는 윈들리는 사실 반자동이기는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구매 대행 프로그램은 위탁, 국내 위탁되는 경우는 많이 없다는 거죠. 네네. 근데 윈들리에서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고 해외 소싱의 대부분의 사이트, 많은 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문 수집도 가능하다는 거, 이런 네, 것들이 네. 장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정보를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린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의 트렌드, 저는 구매 대행을 사실은 조금 내려놓은 지 조금 됐기 때문에 대표님께 좀 많이 또 전에 듣고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시작을 한다면 좋을까에 대한 검증도 이 영상에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한데 대표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셀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그냥 중국에 있는 타오바오 사이트에 있는 거 그냥 올려봐라 뭐 이런 걸로 대부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만한 은근히 셀러들이 모르는 소싱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결국 셀러로서 가져가야 되는 경쟁력이 저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상품 경쟁력, 그리고 두 번째가 가격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가격 경쟁력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좀 우리가 이기기 힘든 영역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상품 경쟁력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저는 그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소싱처를 좀 찾아보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고객분들도 누구나 아는 그런 아마존, 뭐 라쿠텐, 타오바오, 1688 이런 데서 소싱해서 되게 잘 파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는 상품 경쟁력을 차별화시켜 보겠다라는 전략을 가지신 분들은 확실히 완전히 저도 처음 들어보는 소싱몰에서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그냥 되게 생소하실 것 같은 거를 제가 예시로 몇 개 가져왔는데요. 우선 구매 대행을 소싱하는 국가가 전 중국이 가장 저는 규모상으로 제일 크고 두 번째가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소싱몰을 몇 가지 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라쿠텐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라쿠텐도 그 안에 두 가지 플랫폼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라쿠텐 이치바라고 하는 오픈마켓 플랫폼이 있고요. 그리고 라쿠텐 브랜드 에비뉴라고 하는 브랜드 분들만 입점해서 판매하는 약간 장벽이 높은 거죠. 그쪽 몰이 있는데 보통 일반 분들은 이 라쿠텐 이치바 오픈마켓에서 많이 소싱해 오세요. 근데 실제 우리가 경쟁력을 조금 차별화할 수 있는 거는 그 라쿠텐 브랜드 에비뉴라는 곳, 그 라쿠텐 브랜드 에비뉴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텐데 거기는 브랜드가 직접 공식적인 라이센스를 받고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은
그 가품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이 판매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브랜드 분들이 직접 관리하시기 때문에 뭐 새로운 어떤 신상품이라든지 시즌이 바뀌었을 때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치바보다는 거기에 좀 더 최신 상품을 미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이 흐르는 변화하는 그런 과정도 미리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가품 우려 없이 소싱해 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라쿠텐 브랜드 에비뉴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약간 스마트 스토어 안에서도 보면 브랜드 스토어가 있고 맞아요. 아니면은 그냥 스토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들어가 보게 되면은 브랜드 스토어는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비쌌던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이런 부분이 라쿠텐에서도 브랜드 에비뉴에 들어가면 조금 더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경쟁력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이 브랜드도 가격을 잘 보시면 1년 365일 같은 가격으로 파는 게 아니라 브랜드들이 기획전을 한다거나 특정 할인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쿠폰을 발급한다거나 그런 시기들을 잘 보신 다음에 내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갖고 올 수 있을 때 소싱해서 판매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브랜드 에비뉴를 그냥 통으로 계속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내가 좀 관심 있는 브랜드, 예를 들어서 뭐 10개다라고 하면 그 10개를 즐겨찾기 해두신 다음에 자주 들어가 보는 거죠. 뭐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 들어가 보면서 언제쯤 행사가 하겠구나, 언제쯤 가격이 떨어지겠구나를 좀 인지하시면서 소싱하고 판매하시면 그 정가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이벤트도 조금 비슷할 것 같고 네. 그 행사들도 유사한 것들이 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획전 같은 것들이 열릴 때 또는 아울렛이 열릴 때 보면은 너무 땡처리하는 것들보다는 브랜드 스토어들도 보면 50%씩 세일할 때가 뭐 신학기 뭐 아니면은 선물의 시즌 이런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그런 시기들을 조금 노려가지고 한번 소싱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다른 사이트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일본 소싱몰로 2개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소싱몰을 일단 가져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 잘 아는 건 제가 일부러 다 뺐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슈퍼딜리버리.com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가 일본 최대의 B2B 도매 쇼핑몰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치면 1688 같은 곳이 이제 일본의 1688 같은 곳이 슈퍼딜리버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가면 결국 카테고리도 엄청 다양하지만 가격대도 내가 그분이랑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매가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소싱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슈퍼딜리버리라는 곳도 한번 둘러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또 한마디 더 해도 되나요? 네네. 제가 이 슈퍼 딜리버리에 제가 광고가 들어왔어가지고 찍어서 그래요? 제가 실제로 물건을 사와서 네. 올려서 마진이 얼마 남는지까지 다 날 것 그대로 보여드린 영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찍은. 근데 제가 여기에서 구매를 해보니까 한 개씩 구매가 안 되는 경우가 꽤 많고 일본 내륙 배송비가 조금 부가가 조금 되는 부분 그리고 한국으로 건너올 때 택배사가 조금 비싸더라고요. 페덱스 뭐 이런 애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건너오니까 항공으로 거의 오게 돼가지고 아무래도 물건들은 약간 도매 시장의 제품 같은 느낌인데 저희가 진짜 구하기 좀 어려운 뭐 캐릭터 상품들 이런 거 진짜 싼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또 봤었던 게 식품 쪽 상품 그런 것도 경쟁력이 좀 많이 있었고 특히 저는 이게 구매대행 쪽보다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소싱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때 추천해드렸던 제품이 호빵맨 패치였거든요. 호빵맨 모기 퇴치하는 패치. 모기 퇴치. 네, 그거를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인증에 대한 이슈가 없고 아이만 쓰는 건 아니지만 캐릭터가 호빵맨이기 때문에 키워드 자체가 있어요. 호빵맨 패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들어가서 하나 구매 가능한지 아니면은 여러 개 사야 되면 여러분들이 좀 사입하셔가지고 움직이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1688도 비슷한데 사실 하나짜리 판매를 안 하는 판매자들도 있는데 얘기로 좀 풀어가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만약에 일본 배송 대행지랑 좀 라포가 있으시거나 관계가 있으시면 거기에 그 최소 주문 수량을 미리 좀 구매를 해놓으신 다음에 뭐 배대지 통해서 보내는 그런 방법들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전술 같은 걸 좀 활용해 보시면 하나만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술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또 다른 사이트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그 일본
상품 소싱해 오시는 분 중에 스포츠 브랜드, 일본이 또 스포츠 브랜드 쪽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네. 스포츠 브랜드만 전문으로 소싱해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그래서 스포츠 쪽으로는 그 일본의 슈퍼 스포츠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는 온라인 몰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오프라인 매장을 일본 전역에 갖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나중에 온라인 몰을 만든 케이스거든요. 약간 한국의 다이소 같은 느낌으로, 다이소도 오프라인 매장 먼저 내고 온라인을 열었잖아요. 그런 느낌이어서 일본 전역에 매장 내에 있는 상품들을 일단 여기서 다 보실 수도 있고, 만약에 혹시 나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매장이 있는 사이트다 보니까 직접 그 매장에 한번 가보신 다음에 뭐 상품을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본다든지 뭐 사진을 한번 찍어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다른 사람들 대비해서 좀 나만의 어떤 차별화된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 그런 것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슈퍼스포츠라는 데도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확실히 스포츠 쪽 좋아하시는 분들과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셔가지고 또 제품도 네. 볼 수 있고, 네네. 네. 워낙 지금 엔화가 또 강세였었잖아요. 그쵸, 저희가 그쵸. 그러다 네. 보니까 더 좋은 시기를 좀 가지신 분도 네. 계셨을 것 같고 지금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되게 네. 많이 드네요. 매장 가서 구경한다는 접근을 만약에 취하신다면 폴로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 보면 아울렛 가서 이렇게 되게 성의 없는 것처럼 매장에서 찍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바로 사서 보내는 그런 느낌으로 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매장에 가서 진짜 그 매장 조명으로 바로 앞에서 이제 옷걸이 들고 찍는 것처럼 한 다음에 여기서 지금 바로 출발하는 거다라는 느낌을 좀 상세 페이지에 넣으시면은 실제는 온라인에서 출발하지만 네. 약간 오프라인에서 내가 사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요 핑계로 일본 여행도 한번 해보시고 네, 그러시면 네. 너무 그것도 좋겠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2가지 정도는 그 국내에서 위탁 판매 혹은 국내에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소식물 2개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 코스트코, 사실 코스트코가 코스트코에서만 판매하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매 대행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스트코 사이트도 들어가서 보신 다음에 여기도 그 할인 같은 걸 되게 비정기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서 내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올려서 좀 그 판매 어떤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진짜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하나 가져왔는데 그 롯데 쇼핑몰 중에서 롯데 홈쇼핑 사이트가 있어요. 롯데 i몰닷컴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일반 분들은 사실 롯데온은 엄청 많이 알고 계신데 롯데 홈쇼핑 사이트는 사실 모르는 분들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롯데그룹 기사 잘 찾아보시면 롯데그룹이 롯데 백화점이나 이런 상품들 롯데온으로 다 합쳐놨는데 홈쇼핑 상품은 아직 통합을 못 시켜놨거든요. 상품군을. 그래서 롯데온에는 없는데 롯데 홈쇼핑에만 있는 그런 상품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홈쇼핑은 실제 그 홈쇼핑 MD 분들이 직접 가공해서 홈쇼핑에서만 파는 그런 전문 상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잘 소싱해서 이 롯데온이나 뭐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들여다가 판매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롯데 홈쇼핑에서만 있는 상품을 좀 차별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롯데온에 비해서 굉장히 독특하고 본 적이 좀 없었던 그런 상품도 홈쇼핑에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를 위탁하시는 분들께는 좀 팁으로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브랜드 리셀 하시는 분들에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참신하게 고객들한테 선보일 수도 그쵸,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 네. 롯데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상하게 네이버 쇼핑에도 상위 이렇게 잘 랭크가 나오죠. 잘 안 나오는 네, 모리기는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 좀 잘 나왔는데 네. 이상하게 이 알고리즘인지 아니면 좀 싸웠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런 위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셨던 사이트였을 것 같다는 되게 꿀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코스트코 구매 대행은 사실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그쵸, 그쵸. 코스트코 상품은 사실 역직구도 너무 괜찮기는 해요. 저도 일본에 수출하는 제품들 중에서 네. 유시몰이라고 하는 치약이 있는데 그런 치약들은 코스트코에 있는 거 구매해가지고 거기에 번들로 구성 기획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구매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네. 근데 기획 상품이다 보니까 가격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해가지고 판매해도 충분히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수출도 조금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것들은 좀 더 위탁이나 역직구의 팁으로 알아놓으시면 되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럼 대표님께 너무 많은 은근히 되게 판매자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 이런 위탁 사이트들 그리고 구매 대행 사이트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들어보셨는데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구매대행 셀러들 좀 가능성이 있겠는데 네. 이런 생각이 은근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중국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쵸. 네. 모르는 이런 사이트들이 많이 참고가 되실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또 약간 궁금했던 거가 한 네. 가지 있는데 구매대행 요즘에 그러면 다들 크무비라고 하는데 아직도 그 크무비 제품들이 잘 나가는지 그리고 윈들리 유저분들은 대부분 어떤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좀 많이 판매를 하시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그 크무비는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근데 크무비라는 게 사실 크무비가 나한테 잘 맞는 사람 그리고 그걸로 잘 판매하실 수 있는 분들이 물론 있지만 근데 크무비가 저희 고객분들 봤을 때는 뭐 과반 이상이거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크무비 하고 있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크무비 안 하더라도 뭐 작값이 작고 가볍고 비싼 거를 판매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작고 가볍고 저렴한 거, 뭐 작가 싸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그런 걸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꼭 크무비라는 단어를 내가 많이 들어봤다고 해서 거기에만 집중하실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작가 B로 되게 잘 판매하는 저희 매출이 제일 잘 나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게 뭐 이미 예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디지털 가전 쪽입니다. 결국 그 사이즈가 작지만 가격을 높게 붙일 수 있는 게 결국 전자제품이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가전 쪽에서 실제 저희 고객분들이 매출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1위 카테고리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세부 카테고리들이 있으니까 들어가 보시면서 어떤 것들 내가 소싱해 왔을 때 경쟁력이 있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2, 3위까지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까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다들 이거 물어보실 것 같은데 네. 디지털 가전 쪽 하면 콘센트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지 않나요? 그게 그 KC 인증 정부에서 내는 문서를 잘 읽어보시면 그 인증이 걸리는 품목들이 있고 인증을 피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피할 수 있는 품목들을 잘 보신 다음에 여기서만 소싱하시면 말씀하신 그런 전자파 혹은 전자 인증 관련된 이슈 없이 충분히 판매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사실은 제가 이쪽 상품군으로 되게 잘 팔았던 상품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KC 인증이 너무 까다롭지 않은 쪽을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 본인이 나는 인증으로 장벽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서 인증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걸 고르신 다음에 사람들이 잘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뭐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좋네요. 왜냐면 인증 자체가 까다로우면 사람들이 다 포기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인증만 파겠다 약간 이렇게 가시면 그걸 구매 대행이나 혹은 나중에 이제 사입으로 더 잘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레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은 좀 공부를 하시면 아무래도 허들이 조금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을 조금 막아낼 수 있는 약간 전략, 전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위는 어딜까요? 2위는 조금 의외이긴 했는데요. 화장품 미용 카테고리입니다. 보통 구매대행 셀러분들이 유튜브 많이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좀 공부해봤을 때 사람 피부에 닿는 거는 절대 판매하면 안 된다 약간 이렇게 피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저희 셀러분들 중에서는 노브랜드 상품을 판매하시진 않고요. 화장품 미용을 하실 경우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브랜드 상품들을 소싱해서 매출을 크게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 미용을 만약 하신다면 물론 인증도 잘 알아보셔야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국민 브랜드 혹은 국민 글로벌 브랜드를 좀 소싱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국내에 이미 인증을 두 업체가 다 이미 받아놓을 확률이 되게 높아가지고 들어오는 성분에 대한 이 식품 안전법에 걸리는 제품이 아니면 괜찮을 것 같고 아마 아이들 거 이런 것들만 아니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 꿀팁입니다. 유아용품 이런 것만 아니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위는 어딜까요? 그리고 3, 4위는 사실 구매 대행으로 워낙 유명한 카테고리이긴 하거든요. 3위는 가구 인테리어입니다. 결국 가구가 크무비로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매출로 봤을 때는 저희 카테고리에서 3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크무비 제가 말씀드린 거랑 좀 결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걸로 매출 잘 내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전체 파이를 하나로 봤을 때는 그거의 매출 규모가 1위, 2위보다는 크진 않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크무비로는 실제 CS 이슈나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제 사람들이 막상 소싱을 하려고 할 때는 조금 피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가구 인테리어 너무 괜찮지만 파손 이슈가 또 파손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거울 팔았거든요. 정말 많이 스트레스. 팔았어요. 우리나라의 그 공룡알 거울 그거 제가 제일 먼저 들고 들어왔는데 정말 그 깨진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누구의 과실인가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내 거울이
중간에 그냥 깨져버리고. 네, 중간에 깨지거나 아니면 고객님이 밟아서 깼다가 돈 물어달라고 하고 네. 뭐 그런 것들 너무 허다하게 있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멘탈과 심리적 안정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염려스럽긴 하지만 아무래도 하나 팔리면 크게 좀 맞죠. 가져오는 네, 그런 시장이기는 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어떤 상품이든지 확실히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마진을 맞아요. 많이 남길 수 있는 만큼 CS 스트레스나 반품 스트레스가 클 수 있다. 근데 나는 그거 그냥 감당하면서 마진 많이 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저의 개인 성향상은 CS로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아, 그렇죠. 저는 맞아요. 가구 인테리어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4위는 어딜까요? 네, 4위는 아까 그 슈퍼 스포츠에서 좀 유추하실 수도 있겠지만 스포츠 레저이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레저가 물론 노브랜드 상품도 많이 있지만 국내 말고 해외 스포츠 브랜드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소싱해 오시면 그걸로 마진을 많이 보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다. 4위는 스포츠 레저 카테고리입니다. 네. 5위에 의류 넣어주시면 안 되나요? 사실 5위가 의류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네. 패션 의류 쪽이 5위 카테고리인데요. 근데 의류는 사실 반품이 많고 또 어떻게 내가 이걸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엄청 잘 팔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도 못 팔 수도 있잖아요. 보여주는 센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 MD 센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타일링이나 그쵸, 뭐 스타일링이나 구성이나 네. 어떻게 내가 이걸 번들로 팔았을 때 사람들이 후킹 될 거냐를 좀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센스가 있으시면 추천드리고요. 아니 그런 게 없고 나는 그냥 완전 데이터 기반 혹은 드라이하게 내 판단 안 넣고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까 그 4개 카테고리 중에 하나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